요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6월 초 기준으로 지금까지 16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AST가 벼랑 끝에서 살아난 작년 5월 기준으로는 2400%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많은 구독자분들이 AST가 좋은 회사인 거 알겠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하니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AST의 미래 주가를 함께 예상해 보고 과연 이 회사의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ST는 열성적인 일반 투자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런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본인이 예측하는 AST의 2030년 여러 가지 항목들을 기준으로 이 회사의 주가를 예상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에비타 멀티플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수익성 대비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특히나 성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유용한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 기업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데, 자세하게 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이해하기보다는 현재 다른 기업들의 에비타 멀티플이 어떤 값인지를 보고 비교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현재 한국 우주 관련 기업들의 에비타 평균 멀티플이 17 정도 된다고 하니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15의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테슬라의 경우 이 값이 8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항목들은 2030년 예상되는 AST 고객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2030년에 이런 D2D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전 세계 고객의 숫자가 6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의 고객들을 AST 혼자서 다 노린다고 생각한다면 이 회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6억 2천만 명의 절반 정도는 스페이스X 혹은 다른 회사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의 고객들은 AST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건 각 나라의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고객 수를 얼마나 잃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현재 딱히 알려진 사항이 없으니 0으로 두고, 이건 고객 한 명당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을 나타냅니다.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고객 한 명당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2.21불 정도라고 한다네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항목들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봤는데요. 이런 회사의 운영 비용, OPEX는 이 회사가 현재 가이드하고 있는 값보다 50%를 더 높게 측정해서 207 밀리언으로 잡아봤고요. 어느 정도 새로운 빛을 낸다고 계산해서 역시 1.4 빌리언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새로운 주식 희석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10% 정도의 주식 희석을 감안해 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539불 정도의 예상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주가의 거의 10배에 달하니 엄청난 주가이죠. 이렇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539불이라는 엄청난 주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이 모델링은 이 회사의 상업 분야에만 포커스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들을 상대로 하는 정부 국방 분야에서 역시 많은 매출을 올릴 거라고 기대되고 있죠.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팔란티어 역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매출의 절반 정도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모델링의 경우 상업 분야에서 8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상업 분야의 12% 수준인 매년 1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올린다고 계산해 봅시다. 그럼 600불 정도의 주가가 나오네요. 자, 이런 2030년에 기대되는 주가를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들은 2030년에 이 회사가 4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계산인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정도의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 회사가 증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위성들을 대량 생산하고 우주에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운영시키는 능력이죠. 이 그래프 역시 또 다른 AST 투자자께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의 발표를 토대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하고 있을지를 예상해 본 그래프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2030년에 주당 600불이라는 그 꿈과 같은 주가는 이 회사가 이렇게 200개가 훌쩍 넘는 위성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한 거고요. 현재 이 회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고작 5개의 위성에 불과하죠. 그리고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위성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예측되는 게 보이죠.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을 위성의 숫자가 올해 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10월까지는 이 회사의 주가가 큰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20불에서 3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천천히 이 회사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불화죠. 이날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인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AST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보입니다. 이건 AST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국의 항공 우주 회사인 로켓랩의 주가를 봐도 비슷한 현상이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스페이스X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고 BBB 법안을 통해서 골든돔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예상되니 이 두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 상황에서 수혜를 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인데요. 그런 이유로 냉정히 말해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고평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6월 초를 기점으로 회사 자체의 펀더멘트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이런 정치적인 요인으로 100%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5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 회사가 본인들이 계획한 플랜들을 딜레이 없이 실행하는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비록 투자자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 그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는 항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이 회사를 믿고 리스크를 떠안는 대가로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이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현재 포트폴리오의 20% 정도가 AST에 투자되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정도면 기대되는 수익 대비 충분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20불에서 30불 근처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기대되는 수익 대비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레이의 리스크를 떠안아도 괜찮다고 판단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주가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을 만큼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단기적으로 큰 가격 조정이 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이 회사의 발전을 지켜보고 올해 말, 내년 초에 이 회사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회사의 목표대로 올해 말, 내년 초 이 회사의 위성이 20개가 넘어간다면 아마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고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당 80불 혹은 100불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큰 고민 없이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그때의 AST는 지금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줄어든 회사이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의 목표가 딜레이가 되고 기대만큼의 위성 숫자가 운영되지 않으면 아마 지금의 주가는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딜레이가 된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겁니다. 현재 정치적인 상황과 앞으로 임박한 2세대 위성의 발사를 고려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다시 20불로 하락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이 회사에 투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회사의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면서 5년만 기다리면 무조건 10배 수익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회사에 처음으로 투자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 회사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가가 약간의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 회사의 위성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하면서 본인의 추가 매수 역시 점점 늘리는 거죠. 이 회사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고 확인하는 건 아마 가장 안전한 선택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대신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겠죠. 안전한 선택을 한 대가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회사가 1년 남짓한 시간에 25배 상승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한다는 게 너무 위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회사의 앞으로 5년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과거에 비해 주가가 몇 퍼센트 올랐는가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2019년 말쯤에 본격적으로 모델 3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다시 흑자를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했는데요. 이때 이런 사건 이후 상당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테슬라가 모델 3를 성공적으로 대량 판매하는 걸 기다렸다가
투자를 한 사람이 있다면 본인의 선택이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샀다면 상당한 가격 하락 역시 겪어야 했겠죠.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이런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서 투자했다면 이때 한 선택은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겠죠.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이 회사의 펀더멘탈 대비 이 정도의 고평가를 받고 있을 때 매수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 회사의 발전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되죠.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틀린 선택은 없습니다. 틀린 선택은 이 회사의 이런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 회사에 대한 별 분석도 없이 몇 주 뒤에 팔려는 마음으로 매수를 했다가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이 왔을 때 손해를 보고 팔아버리는 거죠. 부끄럽지만 제가 이 회사의 주가가 3분일 때 그렇게 매수를 했다가 50%의 손해를 보고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회사를 공부해보고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긴 뒤에 10불 정도에서 다시 이 회사를 매수하고 이런 주가 상승이 있어도 팔지 않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20에서 30불 사이에 있을 때 계속 추가 매수를 해왔고, 앞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주가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회사의 미래가 밝다는 가정하에 더 추가 매수를 하고 2030년까지 기다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